70세 이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공허함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할 일이 없고 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 아이도 일도 사회적 역할도 줄어드는 시기. 마음 한켠이 허전하게 느껴지죠.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무엇을 보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런 공허함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공허함의 원인과 심리적 메커니즘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실제로 이를 극복한 사람들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70세 이후에도 마음을 채우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허함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 해소되지만 공허함은 사람들 속에서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 우리의 뇌와 마음, 그리고 삶의 환경은 큰 변화를 겪습니다. 첫째, 사회적 역할의 감소입니다. 퇴직 후 매일 만나던 동료들도 반복되는 일상의 루틴도 사라집니다. 아침에 출근할 곳이 없고 회의에 참석할 일도 없고 업무 보고를 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수십 년간 나를 정의하던 직장인이라는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독립하여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손주들도 학교와 학원으로 바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점점 약해집니다. 둘째, 신체 변화와 건강 문제입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오래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시력이 나빠지고 청력도 떨어지며 관절이 쑤십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이 생기면서 활동 범위가 제한됩니다. 예전에는 쉽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체적 제약은 마음의 활력도 떨어뜨립니다. 셋째, 과거와 미래 사이의 고민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내 인생이 의미가 있었을까?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들이 반복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가 밀려오고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현재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넷째, 상실의 경험이 누적됩니다. 오랜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와의 이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의 건강과 활력도 잃어버립니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상실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마음속에 빈자리가 생깁니다. 이런 요인들이 결합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공허함이 생깁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채우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허함을 이해하는 것이 극복의 첫걸음입니다. 서울에 사는 73세 박정희 할머니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할머니는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쉴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고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손주와의 만남도 처음에는 잦았지만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바쁘다며 손주를 자주 데려오지 않았고 아들도 주말에는 자신의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건강 문제로 만남이 어려워졌고 일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켜두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 9시에 일어나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다가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고 마음이 허전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동네 복지관에서 나눠주는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니어 손뜨개 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 직원의 권유로 한번 참석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모임에 갔을 때 5명의 할머니들이 둥글게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할머니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손뜨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옆에 앉은 할머니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첫날은 단순히 시를 엮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감이 잡혔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았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웃고 때로는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2주 후 할머니는 작은 수세미를 완성했습니다. 비록 모양이 삐뚤삐뚤했지만 자신이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손수건을 만들었고 2달 후에는 작은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만에 할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매주 화요일을 손꼽아 기다렸고 손뜨개 모임이 없는 날에도 집에서 혼자 뜨개질을 했습니다. 공허함이 크게 줄었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나도 아직 뭔가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전략 1.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누군가와의 연결감이 공허함을 가장 크게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의도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자녀나 손주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안부를 묻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보이세요. 영상통화를 배워서 멀리 사는 가족과도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이어가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세요.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로라도 목소리를 들으며 안부를 전하세요. 셋째, 지역 모임에 참여하세요. 복지관, 경로당, 도서관, 교회, 성당, 사찰 등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래교실, 댄스교실, 서예교실, 요리교실 등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몇 번 참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넷째,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렵다면 자녀나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온라인 모임은 집에서 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고 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공허함은 크게 줄어듭니다. 전략 2. 의미 있는 활동 찾기. 사람은 무언가에 몰입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 몰입하는 것이 공허함을 극복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먼저 봉사활동을 고려해 보세요. 지역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봉사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책을 읽어주는 봉사,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환경 정화 활동 등이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둘째, 취미 활동을 시작하세요. 손뜨개, 그림 그리기, 서예, 도예, 원예,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취미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툴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실력이 늘고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 됩니다. 셋째, 창작 활동을 해보세요. 자서전을 쓰거나 손주들을 위한 동화를 만들거나 사진 앨범을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글로 남기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넷째, 배움을 계속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나 대학의 시니어 과정에서 다양한 강좌를 제공합니다. 역사, 문학, 외국어,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법 등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를 자극하고 활력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몰입입니다. 완벽하게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세요. 과정을 즐기고 그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입 경험은 공허함을 감소시키고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언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전략 3. 마음 훈련 습관. 마음을 돌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마음을 관찰하고 돌보는 습관을 만드세요. 첫째, 마음 챙김 명상을 해보세요. 매일 5분만 투자하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저 관찰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냥 지켜봅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들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명상은 불안을 줄이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둘째, 감사 일기를 쓰세요. 매일 자기 전 작은 공책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을 했다. 이웃 할머니와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저녁 식사가 맛있었다.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다 보면 일상 속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셋째, 자신에게 편지를 쓰세요. 한 달에 한 번 자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좋았나요?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넷째, 가벼운 운동을 습관화하세요. 산책, 스트레칭, 요가, 태극권 등 몸을 움직이는 것도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만들고 불안과 우울을 줄여줍니다. 마음을 관찰하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공허함이 감소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돌보는 과정이 치유를 가져옵니다. 박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손뜨개 모임에 참여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손뜨개의 고수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뜨개질 도구를 꺼냅니다. 작은 인형, 수세미, 모자, 목도리 등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 만들었지만 점점 다른 사람을 위해 만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역 아동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제가 만든 인형들을 아이들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센터장은 흔쾌히 받아들였고 할머니는 매달 10개의 인형을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제가 만든 것으로 누군가가 기뻐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손뜨개 모임 친구들과도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에는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생일에는 함께 모여 축하해 주었고 아플 때는 병문안을 갔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공허함은 사라지고 하루하루가 의미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무엇을 만들까 설레고 누구를 만날까 기대되었습니다. 마음이 채워지니 신기하게도 건강과 활력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전에는 자주 아프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몸이 가볍습니다. 병원에 갈 일도 줄었고 약도 덜 먹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족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이 요즘 너무 밝아지셨어요 라고 말했고 아들은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은 처음 봐요 라며 기뻐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가 만든 인형을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다른 할머니들에게도 손뜨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처럼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께도 나눠드리고 싶어요. 공허함을 극복한 할머니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70세 이후의 공허함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며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허함은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누군가와 연결하세요. 가족, 친구, 지역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등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공허함을 채워줍니다. 둘째,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 몰입하세요. 봉사활동, 취미, 창작, 배움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고 그 순간에 집중하세요. 셋째, 매일 마음을 관찰하고 기록하세요. 명상, 감사일기, 자신에게 쓰는 편지 등을 통해 마음을 돌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5분, 마음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산책을 하면서 주변을 관찰하고 감사한 것 1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70세 이후의 삶도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공허함 없는 따뜻하고 의미 있는 노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